네, 안녕하세요. 국민대학교 손해수장 겸임교수 겸 현직 손해사무소로 활동하고 있는 이윤석 손해사무사입니다. 저는 현재 법률사무소에 소속돼서 손해수장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알아봤던 척추압박골절 근지보험 청구 절차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인 내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김모님 사례자 같은 경우에는 요추 1번과 요추 2번 골절이 되면서 보시는 것처럼 압박률, 눌리는 게 많이 눌리진 않았지만은 중요한 건 뼈가 뒤로 이렇게 밀려 있었습니다. 밀려 있다는 것은 뒤에 있는 척추 인대가 손상이 되면서 뼈가 밀려 있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고, 즉 이게 뼈가 불안정한 지위에 놓여 있기 때문에 2차적인 손상이 발생할 경우에는 척수신경, 뒤에 있는 척수신경이 바로 손상을 입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뭐 수술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김모님 스스로 수술을 원치 않는다고 하셔가지고 보조기 착용하에 치료만 받으셨던 그런 케이스였고요. 이때 산재에서는 뭐 보셨던 것처럼 12급으로 종결이 됐는데 맥브라이드에서는 어떻게 인정을 하고 있는지 보시죠. 근지보험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산재와는 별도로 이렇게 맥브라이드 방식에 따른 장애를 다시 판정받으셔야 되는데, 척추골절 같은 경우에는 척수 손상을 동반하지 않는 추체의 골절이라고 해서 최종 회복 상태가 정상의 75% 이상인 경우 테이블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체의 골절은 목뼈는 27%를 준용하고 있고, 우리 김모님과 같이 흉요추부 또는 요추부가 골절이 됐을 경우에는 요 테이블을 보고 있는데, 함께 보시죠. 흉추부는 흉추 1번부터 12번까지 있는데 10번 흉추까지는 27% 인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밑에 흉요추부라고 해서 흉추 11번, 흉추 12번, 요추 1번이 골절됐을 경우에 32%. 근데 김모님은 요추 1번이 골절됐으니까 이 테이블인 32% 적용될 수 있고, 또 요추부라고 해서 요추 2번, 3번, 4번, 5번이 골절되셨는데 요추 2번, 3번, 4번, 5번이 골절되시면 요추 2번인 29% 해당이 되십니다. 근데 이분은 요추 1번, 요추 2번이 골절되셨기 때문에 둘 다 적용될 수 있었지만은 요추 1번이 좀 더 상태가 심각했고 장애율은 높을수록 피해자분한테 유리합니다. 그래서 높은 테이블인 30% 적용했습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나는 요추 1번이니까 무조건 32%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가 않은 것이 압박률이라든가 신경 손상의 정도, 그 다음에 치료 후에 상태에 따라서 32%를 맥시멈으로 두되 16%를 줄 수도 있고 3분의 1을 준용해서 10% 정도 되나요? 뭐 이렇게 줄 수도 있고, 어쨌든 이 장애율은 32%를 맥시멈을 기준으로 해서 준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들마다 사실상 달리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32%다 이렇게 판단하는 섣불른 판단은 금물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32% 연구장에 들어갔었을 때 보험회사에서는 이렇게 주장을 했죠. 수술을 안 했기 때문에 한시장이다. 하지만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 이 바라보는 시선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일단 이 김모님 같은 경우에는 수술을 했어야 되는 상황인데 안 한 케이스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수술을 한 경우보다 더 불안정한 지위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장애가 영구장애가 아니다, 한시장애다. 한시장애는 시간이 갈수록 뭐 한시 3년이면 3년이 지나면 좋아져야 되는 건데 이분은 그런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오히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척추의 불안정성을 더 염려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영구장애가 타당하지 않았나 이렇게 주장을 했었고요. 두 번째 쟁점으로는 사실 소득이 있었는데요. 이 소득 같은 경우에는 이분이 철근공으로 일을 하다 다치셨지만 철근공이 사실 주업은 아니셨어요. 이건 이제 비수기 때 다른 일을 하시면서 비수기 때 철근공으로 일을 하셨기 때문에 이걸 주소득으로 주장하기엔 좀 무리가 있었습니다. 고용보험 득실 확인서 상으로도 한 달에 일을 하셨던 날수가 10일 미만이었고요. 철근공으로 일을 하셨던 게, 그래서 소득 부분은 약간 조정이 돼서 협의가 됐던 그런 사안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소득이라든가 장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첨언을 드리고 마치도록 할 텐데요. 혹시 뭐 그 외에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네이버나 다음에서 손해상사 이윤석을 검색하시면 저희가 운영하는 이 블로그가 나옵니다. 그래서 블로그에서 그 상담 신청을 눌러주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1661-6585로 가는 대표번호를 이용해서 전화를 주셔도 되는데, 제가 이제 금요일은 오전 3시간, 오후 3시간 학교에서 손해수상 합부 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화가 안 되는 경우가 있고요. 또 면담 중이거나 이럴 때는 전화가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때는 저희가 이제 그 캐치콜 서비스라고 하죠. 번호를 확인해서 전화를 드리고 있으니까 그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궁금하신 점은 이렇게 이용해가지고 남겨주시면 제가 보고 최대한 아는 부분에 있어서는 성실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포스팅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